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사연을 하나 들고 왔어요. 이 이야기는 한 영국 여성이 한국에서 겪은 사건에 관한 것인데요. 과연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어떤 경험을 했을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 여성은 어떻게 한국에 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한국에서의 삶에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되었는지 이제부터 그 사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특히 낯선 나라에서 언어도 서툴다면 더욱 당황스러울 텐데요.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녀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그리고 한국의 어떤 시스템이 그녀의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이 사연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사연을 하나 들고 왔어요. 이 이야기는 한 영국 여성이 한국에서 겪은 사건에 관한 것인데요. 과연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어떤 경험을 했을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 여성은 어떻게 한국에 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한국에서의 삶에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되었는지 이제부터 그 사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특히 낯선 나라에서 언어도 서툴다면 더욱 당황스러울 텐데요.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녀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그리고 한국의 어떤 시스템이 그녀의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이 사연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남편과는 일하다가 만난 사이예요. 남편은 회사 내 다른 팀에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와 만나게 되었냐고요? 그건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에서 오냐오냐 자라왔기 때문에 사실 처음 하는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남편이 당시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의 친절함과 다정함에 반했다고 볼 수 있죠. 하루는 그가 고생한다는 의미로 제게 밥을 사주었는데 대화를 해보니 생각도 깊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모습에 반한 제가 먼저 고백하여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남편이 프러포즈를 하여 영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만약 아이를 낳게 된다면 한국에서 키우고 싶다고 하였어요. 저는 그 말에 고민하였죠. 하지만 전 이미 신혼생활을 영국에서 보내기도 했고 이미 예전에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한국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시부모님들도 모두 한국에 계셔서 도움이 필요하면 어르신께 여쭤볼 수도 있겠다 싶었고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국보다 좋은 부분들이 더 많았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무료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것들 말이죠. 아이를 낳고 나서 육아를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얼마나 삶의 질을 높여주는지 체감할 수 있었어요. 이런 문화 프로그램은 동네 주민센터부터 시작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곳곳에서 경험할 수 있었죠. 마스크 만들기부터 한국 전통 음식 함께 요리하기 등등 너무 많이 체험해서 무얼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군요. 특히 집 근처에 어린이 문화센터가 있어서 자주 들렀던 기억이 나요. 그곳에서는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작게 공룡을 전시회나 따로 박물관에 갈 필요도 없었고 직업 체험도 할 수 있었죠. 친해진 다른 아이들의 엄마와 대화를 나누어 보니 한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역마다 보편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정말 부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영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를 위한 동물원이나 전시관 같은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대도시로 가야만 즐길 수 있어요. 애초에 문화센터 같은 개념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런 점들을 참고했을 때 한국에서는 멀리까지 나가지 않고 동네 주변에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점이 혁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희 동네가 잘 되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국은 대다수 이렇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비밀이지만 사실 그런 체험을 하면 오히려 제가 더 즐거움을 많이 느꼈었어요. 다 큰 어른이 창피하지만 말이에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꽃전이나 호떡이라는 음식을 만들었을 때예요. 호떡은 아이를 낳기 전에 한국에서 길거리 음식으로 종종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꽃전이라는 음식은 처음이었거든요. 처음엔 꽃을 먹는다는 사실에 다소 놀랐었습니다. 독이라도 있을까봐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죠.
다 먹을 수 있는 꽃으로 만드는 음식이더군요. 찹쌀로 만들어서 그런지 아주 쫀득하고 맛있었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하던데 아이가 너무 맛있어 해서 집에 와서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부엌은 엉망진창이 됐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건 바로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를 수영장으로 개방한 것이었어요. 일단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높은 아파트는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가 매년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바뀌더라고요.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아파트 단지 주민이라면 단돈 1,000원이면 이 시설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가 너무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이런 물놀이를 즐기려면 수영장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동네 수영장은 말 그대로 수영을 배우는 곳이라 레일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수영을 즐기려면 또 도시에 있는 놀이기구가 있는 수영장까지 나가야 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짐만 챙기고 1층으로 내려가면 놀이터가 완벽한 수영장으로 변신해 있거든요. 미끄럼틀이나 그늘 같은 놀이기구는 그대로 있고 위에서 물이 나와 아이들이 놀이기구도 즐기고 물놀이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이런 데에 우리가 나가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아이는 혼혈이라 조금 다르게 생겼으니 다른 아이들이 혹시 놀리거나 꺼리면 괜히 상처만 받고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또 저도 한국어가 유창한 편이 아니라 아이 엄마들 사이에 껴서 대화할 실력이 아니었어요. 괜히 홀로 주눅 들어 있어 보이기 싫었죠. 그렇게 놀이터 수영장이 개방된 지 이틀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산책을 나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옆집 아이 엄마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녀도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였죠. 저는 간단하게 목례만 하고 지나치려는데 갑자기 아이 엄마가 저를 부르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왜 자기는 안 나와 섭섭해 같이 나와서. 애들 놀게 하고 우리도 얘기 좀 하고 그러자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 말 덕분에 용기를 내서 나갈 수 있었거든요. 저의 아들 미켈이 친구들과 못 어울릴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이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미켈이랑 친하게 지내라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아이들이 먼저 미켈에게 다가와주는 모습이었어요. 미켈도 처음엔 낯설어 하더니 금방 물장구를 치면서 좋아했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 엄마들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줘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그녀들과 친해지면서 실전 한국어는 물론이고 재미있는 한국식 농담도 많이 배울 수 있었죠. 예전에 한국 유학 왔을 때도 느꼈지만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것은 정말 훈훈하고 좋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국에 온 이후로 행복한 일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이지 대형 사고가 터져버리고 말았죠. 그것은 그 다음 연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햇빛이 따가운 여름이었어요. 그날은 여느 때처럼 장을 보기 위해 대형마트로 쇼핑하러 가게 됐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 한국의 비비고 만두를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서 마트에 가면 항상 비비고 만두를 샀었어요. 만두 외에도 김치전이나 주먹밥 등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냉동식품으로 나오고 있었죠. 마치 장난감 코너에 처음 온 어린이처럼 냉동식품 코너에서 눈이 돌아갔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그날도 냉동식품 코너에서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떤 걸 살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아이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골라 집어 담았는데 결제하고 나니까 아이가 지금 당장 먹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에는 고집을 부려도 말로 하면 금방 그치는 아이였는데 그날따라 자기는 꼭 지금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덥기도 덥고 짜증도 났죠. 그래서 결국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2개 샀어요. 그리고 근처 공원에 가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었죠. 아이는 얼마나 먹고 싶었던 건지 허겁지겁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다 먹고 잠시 책을 읽으며 쉬고 있었죠. 그런데 바람도 선선하고 해가 지는 타이밍에 졸음이 몰려와서 잠시 제가 졸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 분 정도를 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눈을 떴는데 아이에게 이제 가자고 말을 하고 일어섰더니 아이의 대답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았더니 웬걸 맙소사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아이는 없고 아이스크림 봉지만 덩그러니 의자에 있더군요. 처음엔 그다지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미켈이 잠시 공원 놀이터에 간 줄 알았거든요. 워낙 천방지축 어딜 많이 돌아다니는 아이라서요. 그래서 그곳에 서둘러 가보았는데 놀이터에는 쥐죽은 듯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아챘어요. 제가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처음 저는 완전히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았어요. 이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지 싶었죠? 한국어가 아직 완전히 익숙하지도 않은데 말도 잘 안 통하고
심지어 남편도 없어서 주변에 도움을 구할 데가 없었어요. 완전 멘붕이었죠. 저는 덜컥 무서운 마음에 눈물부터 났습니다. 한국에 와서 산지 그래도 몇 년은 되었지만 아이를 잃어버리니 익숙하던 한국도 처음 와본 외국처럼 느껴지고 이곳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면서 제 자신이 초라하게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변에 있던 한 여학생이 제게 다가오더니 제 안색을 보고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전 그 학생에게 다급한 마음에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말을 막 더듬으면서 설명했었어요. 정말이지 횡설수설이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여학생은 제 말을 다 알아들은 듯 하더라고요. 그러자 여학생은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그 무리와 함께 공원을 샅샅이 뒤져주었어요. 너무 고마웠죠. 하지만 30분이 넘게 지나도 미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들도 아직 중고등학생처럼 보였고 해도 져서 늦게 들어가면 부모님께서 걱정하실 테니 고맙다는 말과 함께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해가 진 공원에서 홀로 남은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급한 대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지 약 40분 정도 지났었을까요? 갑자기 제 핸드폰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그곳은 파출소였어요. 설마 했더니 아이가 바로 그곳에 있다는 말이었죠. 저는 정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었습니다. 아이를 영영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파출소로 달려가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미켈도 많이 놀랐는지 엉엉 우는 모습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경찰관에게 물어보니 예전에 해놓은 지문 등록 시스템 덕분이었어요. 사실 저도 그게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아이 어린이집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미켈을 발견하고 누군가 파출소로 데려다 줬는데 낯선 환경에 엄마도 없어서 그런지 비가 많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집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파출소 주변을 10분 정도 돌아다녀도 아이 집을 못 찾아서 어떡하나 했는데 혹시나 해서 검색해 보았더니 아이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어서 저에게 연기해 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잃어버린 지 40분 만에 찾을 수 있었어요. 이게 다 한국의 지문 등록 시스템 덕분이었죠. 다시 생각해도 정말 천만다행이었어요. 아마 영국에서였더라면 상상하기도 싫지만 찾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저를 도와 늦게까지 공원을 샅샅이 뒤지던 그 여학생 무리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 이후론 그녀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혹시 아이의 지문 등록을 하지 않은 한국의 부모가 있다면 꼭 하는 걸 권장합니다. 아이는 언제 우리 눈에서 사라질 줄 모르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던 영국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아이는 파출소로 인계되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를 파출소까지 데려다준 누군가의 선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길 잃은 아이를 발견하게 되면 그 부모를 찾아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보통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혼자서 집을 찾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실종사고에 대비해 아동의 지문과 보호자의 연락처를 등록할 수 있는 지문 사전 등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전 등록을 한 아동의 경우 평균 52분 안에 보호자에게로 다시 인계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은 부모를 찾아주기까지 평균 56시간이나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지문 등록이 실종 아동을 찾는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죠. 아이는 부모에게 있어 누구보다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일 텐데요. 지문 사전 등록에 대해 모르셨다면 우리 아이를 위해 한 번쯤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요?